김일성이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패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패인 분석을 한 후에 다음 적과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핵무기, 그 다음에 땅굴, 그 다음에 장거리 유도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땅굴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첩보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1954년부터 팠습니다. 판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1992년 초에 국방장학과학기술보좌관이 있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관장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합동조사대에서 직원이 와서 나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육군본부에서 민간인 탐사자들하고 군하고 토의를 하는데 군은 땅굴이 없다고 하고 그 민간 탐사자들은 땅굴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기술자가 아닌데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시간 있으면 검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지하 침투 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우연히도 나는 그 당시에 지하 침투 포탄, 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그런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서로 알게 돼서 서로 기술 전수도 하고 부산 한국에도 와서 일선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땅굴 파면서 폭탄이나 포탄이 땅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떨어져서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굴을 만드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설마 북한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탄이나 폭탄 때리면은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들어가는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웃습니다. 북한의 땅굴 지하 시설 건설 능력은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놀랄 정도로 거의 비슷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굴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파는 것은 김남준 씨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남준 씨가 평양 북쪽이 됩니다. 패천어대에서 제가 직접 땅굴을 팠답니다. 직경 10m짜리를 파는데 1계절 8명이 3계절에서 24시간 땅굴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차로 이제 이거 부사를 해서 타로 실어내고 이런 식으로 파는데 하루에 약 8m를 간답니다. 이런 속도로 땅굴을 파면은 이제 장굴 땅굴 대충 3m입니다. 직경이 3m 내지 3m보다 좀 작습니다. 그럼 3 곱하기 3 면적이 한 9 정도 되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땅굴은 한 10m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거의 한 100에 가까운 80 내지 100에 해당하는 그런 넓이가 땅굴입니다. 그래서 다 길이를 역산해주면 한 10배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파면 80 내지 100m가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산수상으로는. 근데 이제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파기 힘들죠. 그래서 그것의 4분의 1만 내가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4분의 1만 계산해도 하루에 20m는 되겠죠. 80 내지 100m, 20m. 1년이면은 365일 7km는 가죠. 적어도 7km는 가겠죠. 뭐 고장이 나고 이런 거 다 합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4분의 1 줄이자 보는 겁니다. 10년이면 70km 가죠. 60년이면은 6, 7, 40이 420km 가는 겁니다. 그렇죠? 60년간 팠으니까 1954년부터. 대한민국 가구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70년 그 근처에부터 이 사람이 TBM이라고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해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서 1960년대 말부터 상용화가 됐습니다. TBM이. 그 상용화가 된 것을 70년경부터 썼다는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직장이 스웨덴에 가서 고급 장비를 사려고 갔었습니다. 고급 장비를 사려고 갔는데 그 회사가 캐시를 가더라고요. 캐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LC 오픈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노스코리아가 북한에서 와서 TBM을, 그 비쌉니다, TBM이. 그걸 20대를 벌여 사갔답니다. 20대를 사갔는데, 아직 돈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캐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때가 그 양반 갔다 온 것이 71년, 2년 그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추정으로 70년부터 이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재래식으로 파도 420km가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TBM이 동원됐다면 그 이상이겠다. 지금까지 녹음해서 확실시된 것이 내가 직접 내 귀로 가서 듣고 현 녹음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지시하면서 들은 것은 화성이었어요. 땅굴은 주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60년이나 긴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TVN 기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부대 앞은 제가 이제 임의로 군부대를 선택해서 주위를 구멍 뚫고 녹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를 돌고 거기서 나오는 걸 체크하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예요. 버럭이 어디로 가냐. 그 제대한 세병대 사령관 말에 의하면은 바다가 한동안 뿌옇게 물들었답니다. 그럼 뭘 뜻하는가 하면 이 티베 같은 걸 가른 거 있죠. 이 가루. 이걸 갖다가 뿌리면은 상당한 건 거기까지 가면서 이게 가라앉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붕 떠가지고 또 가루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미군 그 한미연합사 보고에 의하면 이제 호수 몇 개가 다 버럭으로 쌓여야 됩니다. 버럭으로 쌓여서 그렇게 산처럼 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우리 폐광산 있지 않습니까? 폐광산 같은 데다 얼마든지 우리 갖다 폐광산 사람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갖다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땅굴 사실상 못 찾게 된 원인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런 말 못 들었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만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두 채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납득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인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굴은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찾아봐야 전술 전략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소위 좌파 빨갱이 세력이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내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항상 적성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 계속해서 노력했으니까 그건 항상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강력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못했죠. 그랬다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짓이 안 했겠지만은 밑에서 지체까지 국방부에다가 땅굴 기임을 해산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 다음부터 땅굴 찾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절대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비슷하게만 말해도 밑에서는 거기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땅굴은 이미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땅굴 역대책하는 연구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우리 팀에다 집어넣지 않겠어요? 미 연합사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잘 안 줍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주면은 이것이 북한을 넘어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미군이. 그래서 고급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보 불감증이에요. 그렇다 해서 꼭 그 사람이
간섭이 그거 빨리 그래서 합니다. 안보 불감증에서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서 넘겨준 사람이 있겠죠.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북한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덮어는 공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정일도 이제 하루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어린애입니까? 하루에 된다고 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나 땅굴 모를 때였습니다. 모를 때 뭐 그런 말 해요. 2시간이면 대전 점령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웃었는가 하면은 고속도로 열어놓고 탱크로 그냥 몰고 들어오라고 해도 탱크로 대전 오는데 2시간 더 걸릴 건다 내가 그랬어요. 반대해서 내가 무식했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땅굴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하루면 점령한다 하면 모르는 나도 웃었지만 처음에 모를 때는 이제 알고 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알고 나서.